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 아반떼 페이스리프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아반떼 PE라고도 부르는데 PE는 프로덕트 인핸스먼트의 약자입니다. 이전에는 FL 또는 페이스리프트라고 불렀죠. 이것은 그냥 처진 얼굴만 리프팅하는 디자인 리프레시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품의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PE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도 이 말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일전에 디자인 사진이 먼저 공개되었을 때 실망하는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폭이 너무 작다는 것이었어요. 일단 현대의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세미리즈 호라이즌 램프도 적용하지 않았고 그저 앞뒤 범퍼 등 플라스틱만 바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현대의 페이스리프트는 조금 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풀모델 체인지에 가까운 디자인 변화, 아니면 페이스리프트라고 해놓고 플랫폼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아반떼 PE는 진정한 페이스리프트 PE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디자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앞부분이죠. 앞부분에서 어떻게 이 시밀리스 호라이즌 램프를 비슷하게 구현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아반떼를 보는 페이스리프트의 관점이었을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형상적으로는 시밀리스 호라이즌 램프의 라인이 있습니다. 이 DRL이, 아이고, 내가 왜 보니까 꺼지니? 이 DRL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근데 가운데 이 라디에이터 그릴 위쪽에 있는 거는 몰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밤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시밀리스 호라이즌 램프의 형상은 갖추되 기능은 제한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반떼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그 에센스, 아이콘은 사실은 삼각형이죠. 그 삼각형이 정말 많이 투영이 되었던 그 파라메트릭 그릴 부분이 이제 삼각형이 조금 더 가로 세로 비율이 바뀌어서 이제 납작해지고 조금 더 낮게 웅크리고 있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 시밀리스 호라이즌 램프 일자 라인 아래쪽에도 범퍼와 로어 그릴과 어퍼 그릴 사이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가서 차가 보면은 가로 라인이 이제 더 강조가 됐어요. 가로 라인이 강조가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차가 낮게 보이고 넓게 보인다는 뜻이고, 이 아반떼 PE의 얼굴을 봤을 때는 낮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C필러에 내장되어 있는 가니쉬 부분이 에어로 타입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더 강조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이 사라진 곳도 있어요. 이 17인치 알로이 휠이 전에는 스포크가 삼각형이었는데 이제는 바람돌이 풍차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심플해지고 노멀한 자동차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많이 바뀐 것이 이 범퍼, 리어 범퍼 스커트 부분입니다. 전에는 약간의 각형 데코레이션들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수평 라인으로 깔끔하게 강조되어서 앞부분처럼 더 넓게 느껴지는, 그리고 낮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대 신차 모델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되는 색상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세이지 그린. 이게 인테리어 컬러 트림의 색상이기도 하고 친환경의 느낌을 주는 트림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한 이제 아반떼에도 내장재가 적용이 되는데 이 세이지 그린 컬러가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핑도 있고, 여기 재밌는 게 아반떼라고 글씨가 이 사이드 볼스터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개인적으로 느낌이 전반적으로 너무 공학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조금 차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네요. 이거는 그냥 친환경보다도 약간 고급 트림의 느낌이 있습니다. 파스텔 톤이라고 옛날엔 얘기했는데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적당히 차를 눌러놓은 차분하지만 너무 우중충하지는, 무겁지는 않은, 차분하지만 무겁지는 않은 그러한 중간 톤의 느낌이 친환경이라는 느낌하고도 뭔가 이미지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거를 좀 네네. 보자면은 저기 무선 충전기 부분에 네. 저희가 이제 충전 중이나 충전 중인 표시해주는 인디케이터를 네네. 좀 추가했고요. 아, 전에는 없었나요? 네, 인디케이터는 별도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 그렇군요. 여부를 좀 확인하기가 네네.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아, 추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거 후석에 저도 지금 출근해가지고 후석에는 제가 너무 서둘러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USB-C 타입 네. 저기 두 개 이렇게 좀 추가됐거든요. 아, 그래서 내장에는 뭐 기능적으로 업데이트를 했던 게 있나요? 기능적으로는 네. 저희 이번에 그 서라운드 뷰 모니터 SVM 기능 이번에 또 안전 기능으로 들어갔고요. 네. 또 이쪽에 이제 BVM 아, 그럼 여기도 카메라가 들어가. 아, 진짜 이제는 하긴 뭐 비세대도 이게 들어가 버리니까. 네, 빌트인 캠. 아, 빌트인 캠 쳤네.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적용돼서 얘는 2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1.0입니다. 아, 오케이. 1.0.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OTA는 안 되고. 예, OTA 안 되고. 그럼 내장 메모리 방식이고 얘는. 예. 아, 그럼 진짜 중단적이네. 네. 그리고 네네.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네. 저기 생각 안 되는 말씀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 시트가 이번에 추가됐거든요. 아, 이 부분요? 네, 그래서 리어 사이드 옆에 이번에 양쪽 두 개 추가되면서 잠깐만, 이건 이쪽에서 좀 찍을게. 예. 그러니까 전에는 여기 시트백이 예. 그러면 여기까지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쵸. 여기까지 원래 여기는 그냥 저기 사이드 트림, 플라스틱 네, 트림이었었던 거고, 네. 이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사이드 에어백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쵸. 그래서 원래 6에어백이었는데 네. 여기 두 개 추가돼서 이제 8에어백으로. 그러니까 원래 네, 사양과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아반떼 PE는 약 5에서 6% 정도 가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행히 사양이 업그레이드하고 직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스마트 트림, 엔트리 트림이죠. 5% 94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관과 실내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에는 비록 MFR 타입이지만 풀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 적용되었고요. 앞쪽에 전방 주차거리 경고 센서도 기본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2열에 사이드 에어백 2개 그리고 USB-C 충전 포트 2개가 기본 적용됩니다. 지능형 기능으로는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이 계기판 보는 거죠. 이것이 기본 적용됩니다. 중간 트림인 모던은 5.3% 113만원 인상되는데 이것은 이제 사양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인스퍼레이션에서만 적용할 수 있었거나 선택할 수 있었던 사양들이 이제 모던에도 몇 가지 기본 적용됩니다. 앰비언트 무드 램프,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아반떼의 기본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깊이 가변식 컵홀더, 이런 것들이 기본 적용됩니다.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은 가격 인상폭이 조금 큽니다. 6.2% 156만원. 그런데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반떼 풀옵션의 경우에는 10.25인치, 10.25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 두 개가 달려있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는데,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를 켜면은 속도계와 RPM 게이지 안쪽에 좌우 뒤쪽 화면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죠. 그래서 화면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BVM이 추가된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에서도 후진을 할 때 전체 차 위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기능 SVM, 이것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관에서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반떼 전체에 적용될 수가 없었던 LED 방향 지시등 앞쪽, 이 이제는 LED로 기본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왔을 때 아반떼가 조금 저렴한 느낌이 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딱딱한 플라스틱 내장재가 많다는 거였는데, 이번에 그 소프트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는 그 내장재가 실내에 조금 더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치 우레탄 느낌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현대 디지털키 2 터치 버전이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는 디지털키 1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랜저의 디지털키 2 풀 버전은 아니고요. 팰리세이드 등 이제 요즘 업그레이드 되는 모델들에 적용되는 디지털키 2 터치 버전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양과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반떼 P의 임프레션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는 정말 페이스리프트답게 정말 바꿔야 될 부분, 가장 효율적인 부분만 바꿨습니다. 아직도 디자인의 신선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저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반떼는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반떼에게 가성비를 이길 수 있는 차는 국내외 모델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격이 이제 공개가 될 텐데, 가격은 이제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한 1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가격표로만 따지면은 한 6%, 7% 정도 인상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등 기존에는 옵션으로도 불가능했었던 아이템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리어 사이드 헤드빙이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아반떼는 자기가 지켜야 될 가격에 대한 것은 그대로 지켰다.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볼 겁니다만, 옵션이 늘어난 부분을 인덱스로 정리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가격이 옵션 때문에 늘었다라고 정리를 했을 때, 순수하게 인상된 부분은 대략적으로 한 2% 정도 수준? 그럼 이제 아반떼 출시 시점으로부터 기준을 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물가 상승률보다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잘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해외에서는 인플레이션 레이쇼라는 게 매해 가격표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이제 꾹꾹 눌러놨다가 어느 시점에 기회가 되면 빵 하고 올리는, 그게 이제 보통 페이스리프트하고 풀모델 체인지였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공식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리고 뭐 반도체 수급 문제, 특히 차량의 경우는 이런 걸 가지고서 가격을 올리는 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죄의식이 없다거나 할까, 거리낌이 없다거나 할까, 어차피 고객들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린다고 지들이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격 방어에 본물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반떼는 가격 인상을 정말 최소한으로 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그 아반떼 출시 당시에도 보면은 이 차가 디자인 쪽에 보면은 이 도어 트림에 이렇게 삼각형 들어가는 거, 뒤에 이 트렁크 리드 엄청 큰 거 들어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원가 비중이 되게 올라갔던 차였어요. 그런 것을 이 가격을 만드느라고 사실은 현대가 아반떼에서는 가격에서 마진을 희생한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도 가격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뭐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 아반떼 정도의 차에서 기대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델에서부터 가지고 온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빌트인 캠 같은 거, 그리고 리어 사이드 에어백, LED 헤드램프 추가된 거,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은 가성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페이스리프트 차를 봐서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입니다.